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가다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거죠. 저번 시간에 대표 몇 번까지 풀었냐면 여러분들이 대표 예제 6번까지 했었고 6-4번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낚시에 걸려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낚시에 잘 걸렸나요? 네. 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대표 7번 해볼게요. 대표 7번도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인데,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100원짜리가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가 되는데, 이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냥 금액이 같아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거는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같죠? 100원짜리 1개나 50원짜리 2개나 똑같긴 하지만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같아도 방법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100원짜리를 지불할 때 1개가 있으니까 지불을 안 해도 되고 1개를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배 법칙으로 보자면 0개 또는 1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100원짜리는 몇 개가 된다고? 100원짜리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0개 또는 1개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50원짜리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나온 거죠? 3가지가 되는 거죠. 50원짜리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돼요. 하나 내도 돼요. 2대 내도 돼요.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1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안 내는 거야. 100원짜리도 1개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1개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1개도 안 내면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안 지불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내면 먹튀죠? 여러분들대로 얘기한다면. 그죠? 지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0개 낸 거를 빼줘야 돼. 그게 몇 가지가 나온다? 1가지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낸 거. 100원짜리도 안 낸 거, 50원짜리도 안 낸 거, 10원짜리도 안 낸 거 1가지는 빼줘야 돼. 이건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배 법칙을 한 다음에 하나를 빼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6, 5, 30에서 하나 빼니까 29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약간 문제가 달라지죠. 왜 이건 달라지냐? 여기서 50원짜리 2개를 내든 100원짜리 1개를 내든 같은 거야. 왜냐면 100원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겹칠 수가 있냐? 10원짜리는 겹칠 수가 없는데 이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하는 것과 5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게 겹치기 때문에 금액을 할 때 이 100원짜리 1개를 뭐로 바꾸냐면 50원짜리 2개로 바꿔버립니다. 겹치는 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100원짜리 1개를 뭐로 바꾼다고요? 50원짜리 2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가 있어서 겹치는 게 나오지가 않겠죠, 금액이. 그래서 요거를 바꿔요. 금액으로 할 때는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냐? 4개로 생각하고 10원짜리 4개로 생각하자 이거죠. 왜냐면 겹치니까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100원짜리 1개가 50원짜리 2개로 해서 100원으로 바뀌면 금액 자체가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니까 5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1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면 이 금액이 다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10원짜리가 5개가 넘게 있었잖아?
그럼 또 문제가 생겼겠지. 왜냐면 10원짜리 5개가 되면 50원짜리 하나 겹쳐 안 겹쳐? 겹쳤겠죠. 그러면 또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만 여기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랑 얘랑만 겹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내려가지고 바꿔왔어. 그럼 50원짜리는 0개부터 4개까지 5가지가 나오겠고 10원짜리도 0개부터 5가지 5가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낸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금액이 없으니까. 얘도 0개, 얘도 0개 나온 거는 다 빼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온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뭐를 기준으로 풀기도 했냐면 얘를 기준으로 풀기도 했어요. 10원짜리. 왜냐면 10원짜리는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10원짜리 나누는 거지. 10원짜리를 나누는 거지. 10원짜리가 0개 있는 경우, 10원짜리가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10원짜리 4개 있는 것까지 나누는 거죠. 이렇게. 10원짜리 4개 있는 것까지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은 100원 1개랑 50원짜리 2개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다 적는 거야. 그럼 0원 나올 수 있고, 50원짜리 나올 수 있고, 100원 나올 수 있고, 150원도 나올 수 있고, 200원도 나올 수 있고, 250원도 나올 수 있고, 250원이 나올 수 있나? 200원까지 나올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50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1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0원부터 200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총 몇 개 나온 거죠? 5개죠. 여기다가 10원짜리 0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0원을 더하는 거지. 여기서 10원짜리 1개를 더하면 10원이 다 더해지겠지. 그럼 이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개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5개가 있죠. 5 곱하기 5 한 다음에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걸로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10원짜리로 나눠버리면 겹치는 게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10원짜리 더하는 건, 10원짜리 1개 더하는 건, 2개 더하는 건 하나도 안 겹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집마다 다 있는데 시험 문제 잘 안 내더라고요. 이런 거 좀 나온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역 더하기라고 낸 문제가 몇 번이 되냐면 7-4번이죠. 뭐 7-1번, 7-2번, 7-3번은 그냥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이 푸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7-4번만 나름대로 뭔가를 변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10원짜리가 몇 개라고 했냐면 1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X개. 여기를 미지수를 줬네. 문제 봤고요. 그죠? 100원짜리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59다. 이건 좀 쉽죠? 이 3개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4가지. 얘는 X개니까 X 플러스 1가지. 얘는 2개니까 3가지를 해서 4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3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낸 거 하나 뺀 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니까 이게 59다. 사실 이것도 뭐 사실 이 문제랑 똑같은 거죠.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 X 넣었다. 그 정도의 차이예요. 넘어가면 60이고 4, 3, 10이니까 12로 나누면 X 플러스 1은 5가 나오겠고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푸시면 되겠고요. 대표 8번으로 넘어가면 요거를 수용도로 푸는 문제인데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노가다죠. 근데 이 수용도는 사실 진짜 노가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용도를 그리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알아야지 프로그램 짜요, 사실.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A, B, C, D 4명의 학생의 시험을 본 후 이 4학생이 하나의 시험지를 선택할 채점하려고 한다. 자신의 시험지는 채점하지 않을 때 시험지 나누는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A, B, C, D가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거를 채점하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애들한테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 자 봅시다. 일단 A라는 사람은 자기 건 채점하면 안 되니까 A가 오면 돼, 안 돼? A가 오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돼요? 그러면 A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냐면 B, C, D밖에 없어요. 그래서 B, C, D를 적어요. B가 되는 경우, C가 되는 경우, D가 되는 경우로 일단 나눕니다. 일단 A는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A, C, D가 남은 거야. 맞죠? 그럼 B는 A, C, D가 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올 수 있잖아요. A가 와도 되고 B는 썼으니까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돼요. 왜냐면 B만 안 오면 되니까. 여기는 여기 A가 있으면 A만 피하면 되고 여기 B니까 B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위로 가볼게요. A, B를 썼어. 그럼 남는 게 뭐죠? C, D죠. 그럼 여기가 C가 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피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D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에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C가 오는 거죠. 첫 번째 P에서 여기는 이제 B, C를 썼어요. 남은 게 뭐죠? B, C를 썼으니까 A하고 D죠. 여기 A가 오면 여기가 D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D가 여기 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먼저 와야 돼? D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A가 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P가 이거죠. 이번 이제 A, B, D가 왔대요. B, D가 오면 A, C가 남잖아. 그치? A, C가 남는데 C는 여기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돼? A가 오고 여기가 C가 와야 돼. 피해가는 걸 다 세는 거죠. 열심히 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C가 왔어요. 이제 C가 오면은 얘가 이제 올 수 있는 게 A, B, D인데 B는 못 오잖아. 그럼 A하고 D만 올 수 있겠죠. C가 올 수 있는 거는 일단 A하고 D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B는 못 오니까. 그럼 이제 C, A 썼으니까 이제 B, D가 있죠. B, D가 있는데 여기 D 오면 안 되니까 여기가 D가 오고 여기가 B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C, D가 오면은 A, B가 남았죠. A, B는 다 올 수 있어. 여기서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어요. A가 왔다면 여기 B가 오면 되는 거고 여기 B가 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된다? A가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D가 오는 거. 그 마지막 거. D가 오는 거. 다 세는 거죠. 이렇게 다 세는 거죠. D가 오는 케이스에는 이게 D 썼잖아. A, B, C 남았는데 B는 오면 안 되니까 A, C가 올 수 있는 거죠. A, C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A가 D, A가 오게 되면은 B, C가 남았는데 C는 못 오죠. 여기 무조건 B가 오겠고 그 다음에 C가 오겠죠. 이제 C, D가 오면 A, B는 다 올 수 있어요. A, B는 다 올 수 있고 A가 오면 여기 B 오면 되겠고 B 오면 여기 A 오면 됩니다. 총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수영도로 그리면서 노가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나 봐요. 그래서 다 해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사람이 하기 싫잖아요. 자, 이런 건 요즘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죠. 다 피해가도록. 그냥 되게 쉬워요. 여기 A, B, C, D 있잖아. 그럼 A, B, C, D 프로그램에서 A, B, C D 다 돌려요. 그다음 같으면 탈락. 다 없애버려요. 다 다르게 나오는 것만 다 계속 돌리면서 세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사람보다 누가 더 잘 된다? 컴퓨터가 건강히 잘 돼요. 이게 4개짜리니까 여러분 지금 쉬운 거죠. 이게 5개, 6개, 7개씩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세기 시작하면 이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죠. 근데 컴퓨터가 세면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세요. 이거를 프로그램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C 프로그램 배우나? 안 배우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거 프로그램 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짜려면 자기가 조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8-3번으로 가면 이게 좀 늘어났어요. 4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 거죠? 5개로 늘어나긴 했는데 양심이 있어서 4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누가 온다? 4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8-3번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영도 문제는 요즘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수를 A1, 두 번째 자리수를 A2, 세 번째 자리를 A3, A4, A5라 봤을 때 딱 A4는 뭐가 온다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4가 된다. A4는 4다. 이 얘기는 네 번째 숫자가 4라는 거예요. 얘는 4로 뭐다?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를 잘 알아버리는데 AI는 I가 아니다. I가 1, 2, 3, 5였을 때. 이게 뭔 소리냐?
1이 들어간 거세요? 첫 번째는 1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는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2 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3 오면 안 되고, 네 번째는 4가 와도 돼요. 빠졌잖아. 다섯 번째는 5가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수영도로 다 그려라. 뭐 그런 얘기죠. 재밌나요? 그죠? 그래서, 자, 1을 제외하고, 여기 1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죠? 2, 3, 5가 되겠죠? 4는 벌써 썼어요. 여기 2, 3, 5 온다는 얘기야. 결론은. 세면 2, 3, 5.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던데? 잘 못 세던데. 잘 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4는 썼어. 여기 네 번째 4는 들어간 거야. 근데 A1은 1이 안 되니까 2, 3, 5밖에 없어. 4는 썼으니까 2는 못 와요. 4도. 두 번째 보면은 2, 4를 썼잖아, 지금. 그럼 남은 게 뭐냐? 1, 2, 3, 4, 5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서 지금 2하고 4를 썼으니까 1, 3, 5가 남았잖아. 1, 3, 5가 다 올 수 있어요. 1, 3, 5가 다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1, 3, 5 다 올 수 있어요. 1, 3, 5 다 올 수 있죠? 2만 안 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 보면 알겠죠? 이제 남은 게 뭐냐? 2, 1, 4를 썼잖아. 2, 1, 4, 3, 5만 남은 거야. 3, 5. 여기 3 오면 안 되죠? 여기 누구 와야 돼, 무조건? 5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무조건 누구야? 4인 거죠? 그럼 이제 남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세는 거죠. 노가다죠, 노가다.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어. 2, 3을 썼어. 그러면 이제 1, 5만 쓰시는 거야. 1하고 5가 오는 거죠. 그럼 3은 1, 5가 다 와도 되냐? 1, 5가 와도 문제가 없나? 1, 5가 왔어. 그럼 1이 오면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야? 안 되잖아. 여기 1이 와버리면 4가 오고 5가 오잖아. 안 되잖아. 여기 안 돼. 1이 오면 안 됐다. 무조건 5가 왔어야 돼. 그 다음에 4가 오고 그 다음에 1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 세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적으로 몇 개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이거 9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랑 비슷하게. 어차피 4개잖아. 이게 사실은 잘 보면 속지 말아야 될 게 A4는 바로 고정되어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네 번째 거가 없다 생각하세요. 그럼 1, 2, 3, 5를 1, 2, 3, 5 피해서 배열하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얘랑 똑같은 문제. 알고 보면. 왜냐면 어차피 하나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1, 2, 3, 5를 1, 2, 3, 5를 피해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얘도 똑같잖아. 4개를 4개 피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 나오거든요. 사실 9개. 충격적이었죠? 사실 이거를 구하는 순간 얘도 사실 거의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5가 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올 수 있는 거야. 2하고 5 왔으니까 1, 3인데 1밖에 못 오잖아. 3은 못 오잖아. 1이 오면은 여기 4가 오고 3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3 됐을 때 다 해보고 5였을 때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마 9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8-4번은 할만한가요? 8-4번 얘는 뭐죠? 얘는 여기 수영도 문제 맞아요? 8-4번?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8-4번 넌 누구? 8-4번에 봤더니 각자리 숫자는 2 아니면 다 8-4번에 봤더니 5자리 수예요. 근데 여기가 뭐 아니면 뭐로 채워지냐면 2 아니면 3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2 아니면 3인 거예요. 무조건 2 아니면 3, 2 아니면 3이 쭉 가는데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빠를까요? 다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은 문제네요.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같은 숫자가. 2번 나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3번 안 나오니까 만약에 처음에 내가 2로 시작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2로 시작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2하고 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가 되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뭐로 나와야 돼? 무조건 3밖에 안 돼. 왜냐면은 지금 3개는 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2, 3이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2, 3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죠? 맞죠? 그럼 여기는 3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2, 3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도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 2, 3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는 2번 됐잖아.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2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계속. 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번 나온 것만 무조건 부정된 거고, 한 번만 딱 나온 거는 다 2개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3, 2니까 얘 2개 갈라지겠다, 안 갈라지겠어? 갈라지는 거죠. 얘는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얘도 2니까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바뀌었잖아. 2, 3 또 되는 거야. 얘도 바뀌었잖아. 2, 3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가지가 나오는 거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럼 3도 마찬가지로 하면 왠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아마 똑같이 하면 8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된다? 16개가 된다. 아마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세보는 거예요. 규칙들이. 이건 진짜 여기 파트의 문제는 정말 진정한 노가다 파트죠. 진정한 노가다 파트죠. 여러분들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뭐 자주 실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노가다 문제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뭐 노가다도 되게 중요하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그거를 풀어 쓰는 건데 이건 너무 노가다에 가깝다 보니까 뭐 가끔 낼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낼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요즘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됐어요. 내신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끔 내거든. 선생님 이거 내신은 선생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런 거 사실 노가다 문제 말고 다른 게 낼 게 많거든요. 우리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배우는 것들을. 그래서 굳이 출제되지가 않고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능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런 문제에서 거의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패스해버리죠. 버려.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의 앞부분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제 승려를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스텝 1까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승렬과 조합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이제 정말로 이제 뭔가 그러면 승렬과 조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곱의 법칙의 한 종류예요. 뭐의 한 종류라고요? 곱의 법칙의 한 종류예요. 곱의 법칙 한 종류. 근데 이제 이 승렬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로 배우냐면 줄 세우기로 배워요. 줄 세우기. 그리고 조합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조합은 실제 보자면 중학교 2학년 때 대표 뽑기랑 비슷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승렬과 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곱의 법칙의 한 종류고요. 이거에 대해 파생되는 것들을요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언제 배우냐? 이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이제 뒷부분들을 연결해서 배워요. 그래서 보통 그걸 언제 듣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 실제적으로 문과 친구들이나 이과 친구들이나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자, 승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내가 이제 쓴 건 아니고 승렬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면 승렬을 뭐라고 정의하죠? 퍼스테이션이라고 정의하면서 NPR이라고 되어 있는데 N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뭐로 정의하냐?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택한다?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R개를 택하여 어떻게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 자, 이거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사실 이걸 우리가 승렬이라고 불러요. NP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게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승렬 안에 조합이 들어가 있죠. 이게 조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n 콤비네이션 i라고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근데 선생님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먼저 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승려를 배우면 되지. 왜 승려를 먼저 배웁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게 물어본다면 왜 그러냐? 고배 법칙 중에서 승려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가 제일 쉽다고요? 승려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식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근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부분의 근원, 루트, 이 근본이 승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려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다른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려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승려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 주의세우기예요. 내가 만약에 4명이 있어요. 3명이라고 할까? A, B, C가 있어. A, B, C 3명이 있어요. 이 3명을 주의세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맨 앞에 누가 올 수 있죠? 3개가 다 올 수 있죠. 처음에 맨 앞에는 A, B, C가 다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A가 올 수는 없겠죠. 그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죠? B나 C가 오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A, B 오면 누가 오는 거죠? C죠. 얘는 뭐죠? B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맨 처음에는 몇 가지가 다 올 수 있냐? 3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3명을 주의세운다 치면. 몇 명이 다 올 수 있다고요? 3명이 맨 앞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맨 앞에 온 애를 피해야 되니까 누가 빠진다? 1명이 빠져요. 그럼 누구밖에 줄을 못 세우는 거야? 2명. 마지막에 또 2명 패스면 또 피해야 되잖아. 누구밖에 안 남는 거죠? 1명. 자, 가장 우리가 이 구배 법칙 쓸 때 맨 앞에 3가지고 두 번째로는 A, B가 왔다면 뭐 이렇게 A, C가 올 수밖에 없겠죠. C가 왔다면 A, B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처음엔 3가지지만 그 다음에는 그 3가지에서 2개씩 되고 그 다음에 1가지야. 1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 3가지 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기점이 다 2가지씩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무조건 1가지밖에 못 와요. 요 구조. 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무슨 구조다? 순열의 구조라는 거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 줄 세우기 구조.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이 줄 세우기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열이에요. 순서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약간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우리 반에 몇 명이 있다? 지금 25명이 있어요. 내가 우리 반에 25명이 있어, 학교에. 25명이 있는데 3명 선착순. 체육 시간이에요. 3명 선착순. 나머지는 다시 뛴다. 그럼 3명 선착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맨 앞에 1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3등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1등이 될 수 있는 거는 25명 중에 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다 가능한 거예요. 25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빠. 근데 2등이 되는 거는 1등은 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죠? 24명. 그 다음에가 뭐가 되는 거죠? 23명. 이렇게 한 가지씩 빠지면서 곱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배 법칙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게 되는 이런 고배 법칙을 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제일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이 순열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중에서. 그래서 이 순열을 통해서 고배 법칙의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이때 우리가 이거 n 이게 뭐야? 서로 다른 거야. 여기서 25명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r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r은 3이 되는 거지. r은 3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3명이니까 25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3개를 곱해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만약에 이게 40명이었고 이게 이제 4명이었어.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4명은 선착순 배열하는 거였다면 40 곱하기 39 곱하기 38 곱하기 37로 해서 이 4개만큼 곱해줘야 돼. 40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구조들이 줄 세우기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자연수 만들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구조들이. 이때 이거를 이제 문자로 공식을 만든 게 순열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NPR에 대한 공식은 뭐냐?
n부터 1씩 떨구면서 몇 개를 곱해주는 거야? r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n-1이 되겠고 n-2가 돼서 이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면 이게 r개가 될 것이냐. 띠리링. 이게 r개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맨 처음 거는 n에서 몇 개를 뺀 거죠? 0을 뺀 거죠. 0을 뺀 거야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을 뺀 거야. 1을 뺀 거니까 n번째는 뭐를 빼면 되겠어? r개니까 r-1을 빼면 돼요. 왜냐면 1부터 시작했으면 r까지 가는 게 맞아. r개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빼주면 되는 거야? r-1까지 빼주는 거야. 1부터 시작했으면 r까지 하면 r개인데 0부터 빼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r-까지 빼면 돼. 그럼 요 마지막에 뭐냐? n에서 r-를 빼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 n-r 플러스 1이 됩니다. n-r이 아니라 1을 더해줘야 돼. 왜냐면 맨 처음에 뭐부터 뺐으니까? 0부터 뺐으니까. 이게 NPR의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점점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우리 수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공식을 쓰는데 무슨 뭐 NPR 공식이 뭐 n,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해준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냐? 팩토리얼 개념을 가지고 와요. 우리한테 한글로 하자면 뭐 계승 같은 건데 계승은 뭔가 발음이 좋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이제 거의 팩토리얼을 많이 쓰는데 팩토리얼 개념은 뭐냐? 이런 거야. 만약에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5부터 1씩 떨구면서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거야. 이게 5팩토리얼 개념. 만약에 뭐 7팩토리얼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부터 1씩 떨구면서 어디까지 곱해주는 거야? 1까지 곱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써서 공식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주냐?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n-2 플러스 1이잖아. 이것보다 하나 떨구면 몇이냐? 하나 떨구면 1만 빼주면 되잖아. 몇이야? n-r이죠. n-r부터 어디까지 곱해주면 1까지 곱해줘요. 쭉 떨어지면서. 그러면 밑에다가도 곱해줘야 될까? 안 곱해줄까? 당연히 이게 곱해져 들어갔으니까 이게 곱해지면 분자가 곱해졌으니까 분모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곱해줘야지만 안 바뀌겠죠. 근데 n-r부터 이렇게 떨구면서 여기도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식이 바뀐 거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 값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부터 n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n-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n-팩토리얼로 바꿔요. 그럼 여기는 팩토리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1부터 n-i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n-i 팩토리얼. 그래서 이 점점점을 없애버리죠. 팩토리얼을 가지고 와서. 저런 걸 없애겠다는 거지. 공식에다 저렇게 점점점 나오는 공식을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팩토리얼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팩토리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P의 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점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만약에 숫자였다면 뭐 사실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7p의 3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이 공식 쓸 겁니다. 이렇게 푸는 애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7부터 떨구면서 몇 번 곱해주면 돼? 3번 곱하면 되잖아. 그럼 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여기서 땡뚱맞게 7-3 팩토리얼분의 7 팩토리얼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공식을 쓸 때는 여기 문자가 없잖아? 이런 문자가 없잖아? 숫자만 다 있잖아?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제 이걸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 진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문자가 포함되면 이게 좀 난감해지거든. 그때는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팩토리얼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398페이지랑 399페이지에 요 개념이 나옵니다. 요 팩토리얼 개념이. 내가 지금 이걸 다 증명해 준 거예요. 이때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잘 봅시다. 일단, 자, R은 일단 뭐부터 가능하냐? R은
솔직히 말해서 1부터 가능하긴 하겠죠. 아니 0개를 선택한다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구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R은 1부터 N까지 가능하거든. N개 중에 N개 선택하는 거. N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R이라는 거는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0부터 써요. 그것이 미스테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R이 N일 때부터 해봅시다. R이 뭐일 때 보자고요? N. 그러면 NPR이 NPN이 되면서 여기서 여기 뺀 거야. N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나오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NPN이면 여러분들 원래 뭐가 나와야지 답이?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돼요. 아니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5명 중에 5명 줄 세워. 그럼 5, 4, 3이 나오는 거고. 6명 중.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나오냐, 이게? 0 팩토리얼이잖아. 0 팩토리얼은 말이 안 되죠. 왜냐? 0부터 떨궈서 곱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놓기로 했다? 1로 놓기로 한 거야. 자, 0 팩토리얼은 개념상으로 우리가 처음에 팩토리얼을 처음에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0부터 하나씩 떨고서 곱하는데 0이 나온다면 말이 일단 뭐 이게 1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죠. 0 팩토리얼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데 왜 이렇게 정의했냐? 이 공식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0 팩토리 1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럼 문제 풀다가 이거 쓸 일이 있을까? 거의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에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0 팩토리얼은 실제로 0부터 하나씩 떨궈가지고 곱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건 공식 끼워 맞추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요? 0 팩토리얼이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NP의 제로는 뭐가 되냐? 그러면 NP의 제로. 이거 줄게요. 자, 0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공식에서 NP의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NP 제로면 이 밑에가 N 빼기 0의 팩토리얼이에요. 위에는 뭐가 되는 거죠? N 팩토리얼 되잖아. 근데 0은 사실 쓸 일이 없어요. 뭐, 야, N개 중에서 0개 택해서 뭐, 배열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된 거야, 안 된 거야? 공식적으로 보면. 밑에가 N 팩토리얼이죠? 위에도 N 팩토리얼이죠? 몇이야? 1이라고 본 거예요. 자, NP의 제로를 구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NP의 제로를 구할 일은 없는데, 그냥 공식에 끼워 맞추고 NP의 제로는 다 뭐라고 놓기로 했다? 1이라고 놓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요. 어차피 이제 시험 문제 풀다가 저런 거 나올 일이 없어요. 아니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0명을 뭐 선택해서 배워라.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우리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0 팩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왜 나오는 거냐? 공식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분들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뭐 공식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한번 다 증명도 해보시고 사실 뭐 순열과 조합 공식이 2개가 나오면 끝나요. 이 정도도 증명하지 못할 정도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398페이지, 399페이지 나와 있고 n의 계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팩토리얼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계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냥 순열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OP에 3 냈어.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뭐 틀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수학을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빼놓고 틀릴 수가 없어요. OP 3을 냈는데 틀렸다. 이건 뭐 선생님께서 맞으라고 줬는데 던진 거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를 뭐 공식만 알아도 뭐 이거 지난도 강아지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도 금방 알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애들 모를까 이거 가르치면? 다 알겠죠. 이런 내용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변형을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변형을 줄 때 첫 번째 뭐를 주냐? 서로 이웃한다. 왜 이웃하지? 우리가 이제 여자친구들은 보면 꼭 화장실에 갈 때 같이 가잖아요. 그죠? 뭔가 이웃해서 같이 모여 다니잖아요. 우리가 줄을 쓸 때도 여러분들 뭐 롯데월드를 가든지 갈 때도 줄을 쓸 때 애들끼리 모여서 줄을 서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이웃하는 경우에 줄 서기를
그럼 어떻게 이거를 다 세시화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제를 보자면 이웃하는 순열의 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죠. 이웃하는 순열의 수.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자면 지금 몇 명이 있냐면 남자 셋, 여학생 2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끼리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일단은 붙어 다녀야 된다. 여학생 2명은 갈라서지 않는다. 남자들은 그냥 뭐 넌 네 갈 길 가라, 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서로 다 줄 설 때 서로 각각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웃하는 애들이 줄 설 때 어떻게 하냐? 이 여자 2명을 한 명으로 묶어요. 그냥. 운명 공동체로 삼는 거죠. 이웃하는 애들은 다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줄을 세워요. 그러면 지금 남자 3명에다가 누구를 줄 세우는 거냐면 남자 3명에다가 그냥 여자 하나 줄 세우는 거 똑같은 거야. 하나 묶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줄 세우는 건 당연했지만 4, 3, 2, 1이니까 뭐가 된다? 4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 남자가 뭐 ABC라고 할게요. ABC라고 얘는 뭐 합쳤으니까 뭐라고 할까? 뭐 2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친다고 치면 뭐 이렇게 A 뭐 E, B, C 뭐 이런 데 세워졌을 거야. 근데 이때 E가 여자가 2명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서도 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끼리도 줄을 바꿀 수가 있잖아. 뭐 둘이 클론이 아닌 이상은. 그죠? 동일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줄을 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오겠어? 2명을 주세우니까 2팩토리얼을 곱해준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딱 줄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웃한 애들끼리 여기서 다시 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4명에 여자 3명인데 또 여자 3명이 또 죽고 못 살아요. 그럼 얘를 또 하나로 묶는 거야. 그죠?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명으로 본 다음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명이 되는 거죠?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명은 다시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몇 팩토리얼이 되겠죠?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거를 줄을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세는 게 직접 다 안 세도 가장 쉽게 세는 방법이다라고 누가 찾아냈다? 우리 수학자분들께서 또 찾아내셨겠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지금도 열심히 또 세고 있었겠죠. 그죠? 다행스럽게 잘 찾아주셨다. 그래서 이웃하는 거는 걔를 하나로 본 다음에 줄 세우고 그 안에서 다시 줄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우리가 구조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두 번째는 뭐냐? 이웃하는 게 있다면 둘이 싸웠어. 여자애들끼리 집안에. 겁나 싸운 거지. 절대로 내가 그냥 이웃해서 앉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죽고 못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또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닌가요? 쌀 수 없나요?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을 때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구냐?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2명이 있어요. 아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근데 여자 2명은 싸웠어.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웃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먼저 이웃할 수 있는 애들을 줄 세워요. 이것만 좀 쉴게요. 뭐부터 줄 세운다고? 이웃할 수 없는 애가 남겨놓고 이웃할 수 있는 애부터 줄 세워요. 그러니까 남자 3명을 먼저 줄 세워요. 남자 A, B, C 이렇게 줄 세운다고 쳐.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냐? 남자 3명 줄 세우니까 몇 개가 나오죠? 3팩토리얼이 나오겠죠? 당연히죠. 남자 3명을 줄 세운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와요. 이 4자리에다가 2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다? 4P의 2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택해가지고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택한 다음에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 4P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서 줄 세우면 얘네 둘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할 수 없는 케이스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대로 이웃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줄 세워요. 이웃할 수 있는 애들 줄 세운 다음에 이웃하는 애들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줄 세우면 된다? 이웃할 수 없는 애들을 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2개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웃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절대 이웃해서 쓰면 안 된다.
둘이 컨닝할 수 있다. 안 된다. 알아. 비켜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401페이지에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웃하는 순열의 수랑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순열에서 계속 변형으로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른 또 조건들, 뭐 서로 교대로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몇 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부분들 중에서 아까 이웃하지 않는 것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순대. 그게 이제 페이지 402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뭐 교대로 쓰는 것도 나중에 나올 텐데 뭐 그건 그때 나오면 해줄게요. 교대로 쓰는 거.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는 남자 3명, 여자 3명,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 1로 세울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인 경우.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2명에서 2명을 뽑아요. 그 중에 1명은 여자가 되는 경우를, 적어도 1명은 여자가 되는 경우인데, 이거 크게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남자가 2명이 뽑히는 경우겠고, 두 번째로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뽑히는 경우있고, 세 번째가 여자가 2명이 뽑히는 경우. 남녀도 크게 보자면 뭐 남녀, 여남이 있겠죠. 이렇게 크게 보자면 결론은 이 중에서 적어도 여학생이 있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여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는 거예요.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이 전체를 구한 거에서 이 전체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빠를 것이냐? 이제 문제마다 그때그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전체는 5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5명 중에 2명 줄 세우는 거죠. 그럼 전체는 뭐가 되냐? 2명 줄 세우기니까 전체는 5P에 2가 되는 거야. 남녀 가리지 않고 5명 중에 줄 세우는 건데, 그 중에서 남자 2명을 줄 세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남자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죠? 3P에 2가 되는 거죠. 남자 2명 줄 세우는 거는 남자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각각 구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여자 2명을 뽑는 거는 여자 2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2P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 1명, 여자 1명 줄 세우는 거. 여자 1명, 남자 1명 줄 세우는 게 있는데, 남자 1명 줄 세우는 거는 남자 3명 중에 1명 뽑는 거야. 만약에 남녀로 이렇게 줄 세워. 그럼 남자 3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고.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이게 남녀예요. 근데 여남도 있잖아.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그냥 2 하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전체에서 얘를 빼도 된다는 거죠. 어느 게 더 빠를지는 나눠놓고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어도가 나온 경우에는 전체에서 빼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빠를 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적어도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못 나눠야 된다?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경우의 수 파트, 순열 조합에서도 이거 나누는 걸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개념 체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럼 바로 대표 1번부터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열 자체가 개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그렇게까지 뭐 졸아가지고 잘 못 들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잘 들었는데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대표 1번부터 봅시다. 대표 1번 페이지 404페이지로 가면 1번에 NP의 입니다. 이건 뭐 간단해요. n부터 1씩 떨궈서 2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n 곱하기 n-1이 되는 거죠. NPA는 얘가 뭐라 그랬냐? 4n이다 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지금. 그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n-1이 4가 되니까 n은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뭐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죠. 나오면. 자, 2번은 5p의 r 곱하기 6 팩토리얼이 뭐가 나온다? 14,400인가요? 뭐 우리가 팩토리얼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5 팩토리얼이 120이고 6 팩토리얼이 720입니다. 720이에요. 약분은 때려요. 그럼 아마 5p의 r이 몇이 나오냐면 20이 나올 거야. 20이. 그러면 5부터 얼마나 곱해야지 20이 나오냐? 5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20이 나오죠? 4죠. 두 개네. r은 몇이 된다? 2가 된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간단한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3번은 NP의 5는 뭐 여기는 사실 뭐 이런 공식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에요. 틀리는 순간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자, 요것도 그냥 써버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약분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NP의 5는 M부터 떨궈가지고 5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2 곱하기 NP의 3은 N, N-1, N-2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기 앞에가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N-3 곱하기 N-4가 40이니까 6, 7에 76에 40이 아닙니까? 76에 40이. N은 몇이다? 10이죠. 76에 40이니까. 저런 거는 뭐 굳이 2차 방정식 안 풀어도 이렇게 타는 게 더 빠르겠죠? 꼭 2차 방정식 가야 되나요? 뭐 2개 곱해가지고 1식 차이 나서 2개 곱하다 하는 거는 뭐 약수에서 찾으면 되니까 굳이 2차 방정식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저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뭐 이런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5 곱하기 4p의 r은 2 곱하기 5p의 r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약분이 되자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4p의 5 곱하기 4부터 이렇게 떨구는 거죠. 4부터 떨궈서 이게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2부터 시작해서 5부터 떨궈서 이렇게 곱해진다, 안 곱해진다? 곱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5p의 r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4pr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2분의 5를 곱한 것처럼 되나요? 지금 재료 쓴 게 맞죠? 맞죠? 그럼 이거는 그냥 공식 씁시다. 요 r은 애매하니까 공식으로 또 풉시다. 5 곱하기 얘는 4팩토리얼이고 여기는 4-r 팩토리얼. 이렇게. 그다음에 2 곱하기 5 팩토리얼은 5-r 팩토리얼을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5 팩토리얼이에요. 4 팩토리얼도 5 곱했잖아. 5 팩토리얼 되겠죠? 앞에 5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요. 5 팩토리얼 이렇게. 4팩토리얼 5 곱하기 5 팩토리얼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은 거니까 이게 2가 이렇게 분자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겠죠? 5-r 팩토리얼과 2 곱하기 4-r 팩토리얼이 같다. 그럼 이게 r이 몇이 돼야지 같아집니까? 1부터 한다고 치면은 r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여기 4팩토리얼이고 1이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이죠. 그럼 같을 수가 있나요? 안 같아지죠? 2 되면 어떻게 되죠? r이 1 되면? r이 만약에 1이었어요. 그러면은 4팩토리얼은 2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
이거 다 곱해야지 같아지는데 안 되잖아. 안 가잖아. R이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3팩토리얼은 2 곱하기 2 팩토리얼. 이것도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럼 R은 뭐가 되겠어요? 3. 여기가 2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2 곱하기 3인 놈이면 1 팩토리얼이죠. 이게 같아지네. R은 몇이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나눠서 구해도 되고 알아서 구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들은 뭐 쭉 해보시고요. 뭐 증명이 하나 있네요. 증명 한번 해볼까요? 1-4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1-4번. 증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요거 써야 돼요. MPI 공식 써야 돼요. 문자로 된 거 증명할 때는 요거 써서 증명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지금 그러니까 1-4번을 증명할 때는 얘를 이 공식에 활용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요런 문제들이 뭐 안 나와요 잘. 증명도 요즘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 거의 이 MPI 문제는요 그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시험 보면은 거기 있잖아. 그럼 딱 시험 보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보면 앞장에다 있는 거죠. 맞아라. 기말고사 때 나오겠죠? 시험 범위다. 시험 범위다 기말고사 시험 보면 MP의 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증명 같이 한번 해볼게요. M-PR 더하기 R 곱하기 M-1P의 R-1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일단 공식대로 쭉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고요. 여기는 M-1 팩토리얼을 여기서 빼면 되니까 M-R-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요거는 플러스 R에다가 M-1 팩토리얼이 여기 빼면 M-R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자, 공식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쓴 거예요. 그냥 공식대로.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를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쁘게 잘 보면 알겠지만 M-R 팩토리얼 다 나누고 싶죠. 이쁘게 나누고 싶죠. 없애버리고 싶죠. M-R 팩토리얼. 여기 뭐가 필요하냐? M-R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M-R에서 1 빠진 것부터 팩토리얼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R을 여기다가 많이 곱해주면 뭐 얘를 이제 분리시켜도 돼요. 뭐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도 돼. 얘를 분리시켜볼까요 한번? 얘를 분리시키면 이 M-R 팩토리얼을 N과 M-R 빼기 1 팩토리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 안 가능해? M-R이 먼저 나와있구나. 미안해. M-R. 그러니까 이 M-R 팩토리얼을 M-R 곱하기 M-R에서 1 뺀 거 팩토리얼 곱한 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요. 얘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M-R-1 팩토리얼 분의 M-1 팩토리얼. 그 다음에 플러스 R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M-R에다가 곱하기 M-R-1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N 곱하기 M-1 팩토리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N 곱하기 M-1 팩토리얼 바꿀 수가 있죠. N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M-1 팩토리얼 다 약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답변에 뭐가 남죠? M-R분의 N이 남겠고요. 여기 뭐가 남겠어요? 다 없어졌으니까 1이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 M-R분의 뭐가 되는 거죠? R이 되는 거죠. 얘만 남았잖아 지금. 그럼 얘를 통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얘를 M-R로 바꿔요. 얘는 M-R분의 뭐로 바뀌는 거야? M-R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뒤에가 M-R분의 R이니까 더하게 되면 M-R분의 이 두 개 더하면 R이 없어지면서 N이 되겠죠.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팩토리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연습시키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슬프지만 뭐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기말고사 때 시험범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 뭐 이런 건 나온다. 가끔 앞장이 맞으라고. 자주 나와요. 틀리면 나 혼자 틀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공식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공식을 물어보는 건 요즘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게 주죠.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유죠. 이 공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에서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인 거고 실제 이제 뒤에 장부터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예제 2번은 순열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순열. 순열을 물어보는 거죠. 순열을 여러분들한테. 대표예제 2번은. 그래서 뭐 잘 못 쓴 것들은 선생님 다 어차피 영상 다 찍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보세요. 보고 싶은 데만 보면 되잖아요. 뭐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자, 7명의 학생을 1로 세우는 경우. 너무 쉽죠? 7 팩토리얼. 아닌가요? 이 팩토리얼이 일반적으로 720인가? 거기다 7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아마 5040인가? 그럴 거예요. 보통 6팩토리얼까지,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 720. 보통 거기까지 많이 외워놓거든요. 암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1로 세우는 거. 7P에 뭐가 되는 거죠? 7P에 뭐가 되는 거죠? 3이죠. 가장 대표적인 순열 문제죠.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진짜로. 나오는 건 거의 없겠지만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돼가지고 답은 210까지가 되는 거죠. 자, 3번. 야, 이거 뭐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7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 자,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은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따지는 거야.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대표랑 부대표냐? 대표랑 부대표죠. 그러니까 A, B가 됐을 때랑 BA가 됐을 때가 차이가 발생하잖아? 순열인 거야. 순서를 따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둘 다 대표였다고 쳐봐. A, B나 B랑 차이가 있냐 없냐? 없죠. 이런 건 조합인 거야.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대표를 2명 뽑는다 그러면 A, B나 B나 똑같은 거야. 둘 다 대표면. 차이가 없잖아. 순서를 안 사용하면 조합인 거예요. 순서를 따지면 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대표, 부대표도 타이 바꾸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따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순열인 거죠. 그래서 얘가 7P에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2명 뽑는 거니까. 7 곱하기 6 해서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순서를 따지냐 안 따지냐 그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7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죠? 3명 뽑는데 다 달라요. 7P에 3이 답이 되는 거죠. 7명까지. 1번이 총무를 하는 경우야? 자, 1번에 총무를 한대요. 그러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긴 있었어. 서로 다 7개 있었는데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총무인가요? 일단 총무는 1번이 한대. 그럼 몇 명 남은 거죠? 실제적으로? 1번 빼면? 2번부터 7번까지 6명 있는 거예요.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1로 나가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6P에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1번은 벌써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답은 6, 5, 30이 되는 거죠. 1번은 벌써 뽑혀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를 틀리는 경우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예제 2번은요, 그냥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빠른 스피드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유제들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제 다음 거부터가 이제 좀 제대로 되는 이제 순열이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민망한 문제들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이다.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뭐 나올 수도 있죠. 맞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3번부터가 이제 바뀌는 거야. 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뭔가 조건들이 이제 붙는 거죠. 순열에다가. 뭐가 붙는다고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조건이 붙었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조건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봐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운 조건들은 몇 개를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분명히 시험장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 보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세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노가다를 해야 돼. 직접 세봐야 돼. 그래서 규칙을 찾아야 돼. 어쩔 수가 없거든.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테니까 다 문제 풀어봅시다. 대표 3번은 일단 남자 4명, 여자 3명이서 주유소로 갔어요. 근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한대. 여3이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여학생 3명을 묶어요, 하나로. 줄 세우죠. 그럼 총 몇 명을 줄 세우는 게 된다? 5명을 줄 세우는 게 돼요. 여학생 3명 이웃하니까 묶어요. 그럼 5명을 줄 세우는 게 되는 거죠. 여학생 1명처럼 되는 건가? 5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다시 줄 세워요. 그 안에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다. 그래서 120 곱하기 6이 돼서 720까지가 나와요. 오 마이 갓. 경우에서 720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배우고 다 했으면 720개를 세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자, 두 번째. 여학생끼리는 다 싸웠어요. 전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 이제 여학생 3명은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웃할 수 있는 애들끼리 먼저 줄 세우라겠죠. 남자 4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팩이에요. 남자 4명 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자를 몇 명 세운다? 줄 세우는 거야. 몇 명? 3명. 그러면 이게 몇 자리죠? 총 5자리죠? 5개 중에서 3명을 뽑아서 1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뭐 되는 거야? 5P에 3이 되는 거죠.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가지고 그 3자리에다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공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쓰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줄 서는 거예요. 남녀 교대. 자, 이것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2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남녀 인원이 똑같잖아요. 만약에 남자도 3명, 여자도 3명이면 남자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여자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각각 세야 돼. 근데 남자가 더 많잖아? 그럼 교대로 세우면 무조건 남자가 먼저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같을 때랑 다를 때랑 문제가 교대로 됐을 때 약간 바뀌어요, 문제가. 똑같을 때는 남녀가 둘 다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숫자가 다르면 숫자가 많은 애가 무조건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교대가 됐을 때는 이건 남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이게 자리가 정해진 거거든요? 남자는 1, 3, 5, 7에서 무조건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 4명을 여기다가 그냥 줄 세우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다 팩이에요. 남자 4명을 4자리에 줄 세우는 거예요. 자리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자 3명은? 여자 3명은 또 여자 3명 자리에다 줄 세우면 돼요. 3팩이에요.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근데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남자 따로 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자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허무하죠. 4팩토리얼이 24인가요? 3팩토리얼이 6이니까 답은 14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교대로 섰냐. 자,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가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건 가장 쉬운 거고, 이제 여기서 변형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기본을 이해를 못했는데 뭐 어려운 거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심하니까 하나 풀어봅시다. 3-3번과 3-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변형이 나오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더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재밌겠죠? 수업 전까지 열심히 달리면 되니까.
3-3번, 3-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은 승려를 끝낼 수도 있죠. 아주 빠르게. 이게 라이트쌤 열심히 풀고 있나요? 우리 이제 구정 때 조금 숙제를 팍팍 내줄까요? 선생님 구정 때 집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27일도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됐으니까 27일날 임시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수업이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는 쉽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수업을 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빼박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아직도 중학교에 미련이 있나요? 졸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 상당히 3번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게 같이 나오죠? 재밌죠? 막 다 섞어요. 이제 문제 변형시킬 때 근본이 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 A, B, C, D 충분히 학교에서 많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죠. 두 명은 꼭 같이 붙여달라고. 두 명은 싸워서 안 싸우고. 그죠?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죠. 학교에서 A, B는 커플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됐다 그러고 꼴배기 시키. 그죠?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방금 깨졌어요. E하고 F는. 그래서 절대로 이웃하면 안 돼요. 얘들 이제 헤어진 지 갓 헤어졌다. 얘들 이제 이웃해야 되겠고, 얘는 이웃하면 안 된다. 지금 깨진 지 얼마 안 된 커플입니다. 그때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제가 풀렸나요, 이거? 3-3번? 풀었어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이웃할 수 있는 애들. 먼저 얘하고 얘하고 얘를 줄 세워요. A, B 묶어서 줄 세우고 C 묶어서 C, D 서로 묶어서 줄 세워요. 그러니까 A, B 하나 줄 세우고 C, D 묶어서 줄 세우는 게 몇 팩이 된다? 3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야. 이웃하는 것까지 하나 묶어서 해. 그 다음에 이웃하는 거 다시 줄 세워야 되지. 여기서 얘가 다시 줄 세우면 뭐 팩 하는 거지? 여기까지? 2팩. 여기까지가 첫 번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할 수 없는 거. 지금 이게 A, B, C, D를 배열한 거예요. A, B, C, D 배열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요 4자리에다가 EF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 거죠? 4P에 2가 붙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식이 써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지금 잘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먼저 배열하고 이웃할 수 있는 애들끼리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했던 애들 다리 돌리는 거 이제 해서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배열하는 거 하면은 답이 나온다. 저 몇 개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몇 개 나와요? 3 팩토리얼 6, 2, 4, 3, 10이니까 144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변형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본 풀었다고 해서 뭐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은 뭐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요. 슬픈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마트에서 토로드는 빵 N개와 우유 3개를 일요 진열하려고 한다. 우유끼리 이웃하게 지련하는 경우의 수가 720개다. 그러니까 빵이 N개가 있고 우유가 3개가 있는데 우유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웃한대요. 그럼 뭐 간단하죠. 사실 이것도 뭐 사실 이게 이해 문제보다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얘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냥 곧바로.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n개에다가 하나까지 더했으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줄 세우면 되죠. 3개끼리 이웃한 놈들. 얼마 곱하면 되죠? 3 팩토리얼 곱하게 된 게 이게 몇이다? 720이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실력 더하기 자기. 그치? 왜냐면 얘는 사실 그냥 n만 있는 거지. 사실 뭐 얘는 이웃한 것밖에 개념이 들어간 게 없잖아. 얘는 이웃한 것도 들어갔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들어갔잖아. 그럼 뭐 어떤 게 더 어렵다고 봅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에 거 아닙니까? 뭐 둘 다 엄청 어렵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3 빼기 6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120이 되고 120이 되면 몇 팩토리얼 하겠죠? 120이? 5 팩토리얼이라고 했나요 내가? 네. 그래서 5 팩토리얼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5 팩토리얼 120, 6 팩토리얼 720 정도는 뭐 우리 거의 외워져요. 풀다 보면. 자, 이제 대표 4번 넘어갑시다. 자, 대표 4번에서 이제 바이올렛은 뭐 색깔인가요? 뭔가요? 이게? 응? 뭔가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바이올렛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양 끝에 I하고 V가 오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I랑 V는 양 끝에 오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I, V가 이렇게 맨 끝에 올 수도 있고요. V, I가 맨 끝에 올 수도 있어요. 나눠야 되겠죠. 양 끝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틀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양 끝에 I, V가 온다고 했죠. 얘만 되는 애가 있어요.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I가 양 끝에 온다고 했지 I가 맨 앞에 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I하고 V가 양 끝에 온다고 했지 I가 맨 앞에 오고 V가 맨 끝에 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글 때문에 또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가 먼저 올 수도 있고 V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 V 빼면 몇 개가 남는 거죠? 4개가 남겠죠. 그럼 이 4개를 이 사이에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몇 팩이 되겠어요? 4팩이 되겠죠. 얘도 4팩이 되는 거고 얘도 4팩이니까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 안 된다? 4팩이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48가지가 된다. 간단한 문제죠.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죠. 두 번째 문제가 5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하고 t 사이에다가 2개를 넣어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넣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2개를 넣는 거죠. 두 가지 포맷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를 완성시켜. 5하고 t 사이에다가 2개의 문자를 넣는 거야. 그럼 봐봐. 5t를 빼면 문자가 몇 개 남죠? 5t를 빼면 문자가 몇 개 남냐면 5t를 빼면 문자가 V, I, R, E가 남아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개 들어가는 건 뭐가 되겠니? 우리 성윤아. 여기 2개 집어넣는 건 몇 가지 나오겠니? 공식을 풀어보면. 4P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우는 게 4P가 되는 거예요. 얘도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4P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개가 들어갔어. 2개가 여기까지 2개가 들어간 거야. 2개가 들어가서 한 묶음이 된 거야. 2개가 들어가서 한 묶음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죠, 문제가? 2개가 남죠. 왜냐면 4개 중에 2개를 썼어요. 그럼 2개가 남는 거야. 근데 얘는 한 묶음 묶었지.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한 묶음 된 놈이랑 얘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를 줄 세우면 되는 거야? 3개를 줄 세우면 되는 거야. 왜냐면 2개가 들어가 3묶음이 됐고 나머지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총 합치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3개를 줄 세우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뒤에다가 3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3묶음이 되게 된 상태에서 다시 줄 세우는 겁니다. 3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72, 얘도 72가 돼서 답은 144개까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한 묶음을 만든 다음에 4P2까지가 한 묶음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개랑 얘랑 합쳐서 또 줄 세우는 거죠. 마지막에. 요 구조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요거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잘 봐봐.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가 조건을 몇 개를 배우냐면 일단 순서는 기본으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배우냐? 이웃하는 거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 배워요. 그 다음에 교대로 쓰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앞과 뒤에 뭐 있는 거 배워요. 앞과 뒤에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뭐 들어가서 만드는 거 배워요. 마지막에 적어도 배워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으로 배우는 제한 조건이에요. 꽤 많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섞어요. 자, 하나씩 각각 나오면 쉽죠. 당연한 거예요. 뭐 교대로 나왔다가 이웃했다가 이웃하지 않다가 막 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재밌어지는 거죠. 아주 스펙터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씩 나왔을 때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섞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한 개씩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섞어서 나올 때 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씩 나올 때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섞였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게 바로 심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모르는데 심화 문제를 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번은 적어도. 아까 했었죠? 적어도는 했었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비해서 조건이 좀 많이 늘어났죠. 개념에는 딱 3개밖에 없었는데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적어도.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는 경우. 자, 내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자음이 몇 개죠? 모음이 몇 개죠? 아이던 뭔데요?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질문하면 자음의 개수랑 모음의 개수를 알려줄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수학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쪽팔릴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손 들고 물어보면 좀 쪽팔리니까 선생님께 손을 들고 오시면 조용히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어본다고 해서 수학에 어긋나진 않아요. 뭐 내가 봤을 때. 자음은 몇 개죠? 자음은 V, I, L, T인가요? 그다음에 모음이 I가 떴네요. I 빼야죠 됐네요. VAT고 모음이 IO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3개, 4개씩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있는 거니까 결론은 4가지로 나눠보면은 처음에 모음, 모음이 되는 경우, 두 번째 모음, 자음이 되는 경우, 세 번째 자음, 모음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자음, 자음이 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1, 2, 3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 2, 3번을 각각 구하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전체를 구해서 누구를 빼겠다? 자자를 빼겠다.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전체를 구해서 얘를 빼자. 그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나눠보고 났더니만. 그러면 전체는 간단해요. 그냥 5개 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된다? 6개냐? 6팩이 되겠네요. 6팩이면 720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전체예요. 그래서 자자를 하는 건데, 봐봐. 자음이 3개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이게 자자에 먼저 넣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되죠? 3P에 2가 되는 거죠. 자음과 자음 먼저 배열한 거예요.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몇 개 남죠? 2개 뺐으니까 4개. 4개 줄 세우는 게 뭐죠? 4팩토리얼. 이게 자자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여기만 뽑고 여기 안 곱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자에 너무 그 한모에 돼가지고 3P2까지만 하고 이 뒤에 걸 안 배열해요. 가끔 그런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다 배열해야 된다. 나머지까지. 그래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얘를 다 더한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도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연습이잖아. 봐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지금 연습이니까 이것도 다 구하는 연습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에서 얘를 빼겠지만, 그럼 뭐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한번 불러볼까? 성윤아? 뭐뭐 어떻게 되니까 배열하는 거. 얘는 어떻게 돼? 자자랑 똑같겠지. 그렇죠. 자자는 됐지. 3P에 2에다가 4팩이 되겠지. 그럼 모자는 어떻게 되냐? 모음 하나 뽑아서 일단 배열해. 3P에 1이에요. 자음도 하나 뽑아서 배열해. 3P에 1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4팩토리를 배열하면 되겠지. 똑같아요. 자음 하나 3개 중에서 뽑아서 배열해. 3P에 1이에요. 모음 하나 먼저 배열해. 3P에 1이에요. 나머지 거 배열해. 자, 이걸 다 더해도 된다는 거지. 귀찮죠. 하지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연습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다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는 이제 뭐가 문제냐, 다 해본 다음에 정말 이게 빠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제 푸는 것만 해요. 그럼 시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다 해봐요. 그럼 얘는
이제 3p이니까 6이고 4팩토리얼은 24니까 이게 이제 144인가요? 722에서 144를 빼면 576이네요. 이게 답인 거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576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또 신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문제 풀어볼까? 4-1번 한번 보세요. 연습사 4-1번 제일 쉬운 문제. 4-1번. 오늘 이렇게 다 끝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죠. 또 대표 5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6번 하고 다음 시간에 6번이 좀 빡세요. 6번은 따로 해줘야 되겠다. 6번은 여러분들 사전을 안 찾아서 좀 빡세요. 여러분 사전 찾아다니지 않아가지고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대표 6번이 숫자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나는 6-4번처럼 가르칠 겁니다. 사전식 배열죠. 저걸 나중에 풀어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대표 6번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안 하도록 할게요. 저거 애들 어려워하니까. 마지막으로 케이크 먹을 때 딸기같이 안 내놨다가 생크림 케이크에 항상 보면 딸기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먹어야지 했다가 누가 비싸게 먹어가면 짜증이 확 나가지고 싸울 수 있다. 집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4-1번까지 4-1번까지 좋아요. 뭐 다음 시간 또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월요일까지 끝낼 건데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맨 앞이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맨 앞이에요. 한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 경우의 수가 애들이 한글을 잘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해주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많은데 하여튼간 문제를 정확히 독해를 하셔야 된다. 1번은 쉽죠. i하고 2 뺀 다음에 5개 남으니까 5팩토리얼이 아마 답이겠죠. 그리고 s하고 n 사이에 3개가 들어간다. 오마이갓. 5p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를 곱해줘야 되구나. s하고 n이니까 n하고 s 잘 바뀌었으니까 2 곱하기 5p의 3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게 2번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번 답은 띠리링 1번 답은 5팩토리얼. 2번 답은 s하고 n 잘 바꿨으니까 2에다가 5개 중에 3개 끌어온 다음에 3팩토리얼. 이게 답이죠. 2번 답은 s하고 n 잘 바꿀 수 있어요. s하고 n 3개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5개 중에 3개 끌고 와서 집어넣은 다음에 총 3개가 나오죠. 그러면 큰 거 하나랑 나머지 2개 남았으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자자를 빼면 되죠. 아닌가요? 그럼 전체는 몇 개야 문자가? 7개요? 7팩토리얼에서 자자 빼면 돼요. 그럼 자음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4개죠? 자음이 4개니까 4p의 2에다가 5팩토리얼 곱해주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음 배열하고 나머지 다 배열하고 이게 답입니다. 3번 답.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4-4번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4-4번? 아니에요? 안 돼? 4-4번? 쉬워요. 선생님 4명과 학생 3명이 있는데 적어도 학생 2명이 이웃한다. 그럼 학생은 다 이웃하지 않는 거를 전체로 빼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한다 했으니 학생들 다 찢어버리면 되잖아. 전체 학생들 다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대표 5번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할 때 다음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순열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4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자,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이게 4자리니까 처음에가 오는 게 지금 0, 1, 2, 3, 4, 5, 6이잖아. 그죠? 이때 4자리가 있으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이 맨 앞에는 0은 올 수가 없어요.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은 못 오니까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6가지밖에 못 와요. 자, 0이 못 와요. 7개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7p의 4가 아니에요. 왜 7p의 4가 안 되냐?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0이 맨 앞에 오면 4자리 자연수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변형을 좀 준 거죠. 지금 변형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6개 남았죠. 6개는 그냥 배열하면 돼요. 그럼 6개에서 3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6p에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 뭐 변형이 없죠. 그냥 남은 6개에서 3개 뽑아서 배열하면 돼요. 이제 0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다. 그럼 짝수의 개수를 구하겠어요. 짝수는 마지막에 뭐만 오면 되는 거죠? 짝수는 마지막에 뭐만 오면 되는 거죠? 0. 그 다음에 2, 4, 6.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놈은 0이 오는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거지. 왜냐면 0은 와버리면 이제 앞에 0은 못 오니까 그냥 0 빼고서 6개 중에서 몇 개 배열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그냥 6p의 3이죠. 근데 0 빠졌으니까 뭐 그냥 6개 중에서 그냥 3개 뽑아서 배열하면 돼요. 얘네들은 앞에 0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지.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5가지밖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p의 2예요. 그 다음부터 막 배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5p의 2. 얘도 5 곱하기 5p의 2. 얘도 5 곱하기 5p의 2가 되는 거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요 3가지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죠? 3개 있으니까 곱하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3이겠죠. 똑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 3번 더하는 거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웬만하면 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 문제 또 변형해가지고 좀 어렵게 내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또 뭐 짝수 개수 말고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하면은 마지막에 뭐가 와야 되죠? 0 또는 5가 오는 거를 셀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문제들 중에서 자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자 5-4번을 한번 보세요. 2000보다 크고 50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든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풀죠? 5-4번 자 시역 더하기 문제입니다. 시역 더하기가 맞습니다. 오, 시역 더하기 맞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5-4번은 앞에 0이 오는 거는 그런 건가? 자, 20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5000보다 작은 짝수들 중에서 각자리 숫자가 다 다르네. 각자리 숫자가 다르다. 오 마이 갓!
그만한가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 2,000부터 5,000 사이 짝수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고, 그 짝수들 중에서도 각자의 숫자가 다 달라야 된대요. 오 마이 갓! 자, 문제가 재밌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하고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어떻게 뭐 딱 보자마자 알겠나요? 네, 전 느낌이 왔습니다. 나눠서 푸는 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네 자리의 숫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2로 앞에는 2로 시작되거나 3으로 시작되거나 4로 시작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2, 3, 4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맨 앞자리는 2 아니면 3 아니면 4예요. 무조건. 자, 마지막 자리 숫자는 짝수니까 0, 2, 4, 6, 8로 끝나야 됩니다. 짝수니까. 아니? 맞죠? 그럼 다 됐나요? 이 정도 힌트면 됐어요? 안 돼요? 선생님, 힌트가 너무 빈약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눠서 풀어봅시다. 처음에는 2가 맨 앞에 온 거야. 자, 2가 맨 앞에 온 거야. 2, 3, 4만 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2가 맨 앞에 온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마지막에 2는 못 와요. 한번 썼으니까.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또 쓰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거는 0, 4, 6, 8이에요. 맞죠? 그러면 2하고 0을 썼어. 2하고 4를 썼어. 2하고 6을 썼어. 2하고 8을 썼어. 그럼 총 몇 개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냐면 0부터 9까지를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자연수가 몇 개, 뭣도 몇 개 뽑을 있다고? 지금 0부터 9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0부터 9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2하고 0을 쓰고 2하고 4를 쓰면 2개를 쓴 거야. 총 10개 중에서 몇 개를 쓴 거죠? 2개를 쓴 거야. 그럼 이 가운데는 몇 개가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야? 8개.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죠? 2개. 그러니까 2하고 0이 왔다면 이 가운데는 8P에 2가 되는 거야. 2하고 4가 온 것도 8P에 2인 거야. 2하고 6이 온 것도 8P에 2인 거야. 이 8P에 2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8P에 2가 바로 2가 맨 앞에 왔을 때 나오는 거죠. 즉 다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 나눠서 풀어내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공식 몇 개 썼다고 풀린다. 이게 어려운 문제겠냐? 그런 리가 없어요. 다 나눠서 푸는 거야. 이게 2가 맨 앞에 왔을 때야. 왜냐면 2하고 0이 왔어. 그러면 0부터 9까지 해서 0하고 2를 빼면 8개가 남는 거야. 그것 중에 2개 뽑아가지고 가운데 2개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나오죠. 2, 0하고 2, 4하고 2, 6하고 다 똑같이 나와요. 진짜 여기서 3은 홀수라서 또 다르네요. 다른 거죠. 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 번에 쭉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1번의 답이죠? 이게 1번의 답이죠? 3이 맨 앞에 오는 케이스는 당연하겠지만 2도 당당하게 와도 돼요. 2도 당당하게 와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인 거야. 어차피 2개 빠졌잖아. 그럼 3이 가운데 오는 거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고 8P에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3이 맨 앞에 왔으니까 0, 2, 4, 8, 6, 8 다 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8개 중에서 2개 이렇게 더 배열하면 되잖아. 그럼 4가 오는 거는 누구랑 똑같겠냐? 2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죠. 3번은 4가 오는 거는 여기서 4가 못 와요. 4가 오는 케이스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또 빼가지고 또 배열하면 되니까 4 곱하기 8P에 2가 되는 거죠. 그럼 8P가 몇 개가 되냐? 총 4, 5, 4니까 13개인가요? 답은 13 곱하기 8P에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아주 쉽지만은 않죠? 그럼 답은 몇이냐? 8, 7에 56이니까 14 곱하기 8, 7에 56이니까 6, 38, 5, 35, 56 해서 7, 8, 2, 7, 728? 뭐 이런 게 이제 답인가 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필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